갖다 해서 이 논리적 방식으로는 예측이 안 됩니다. 이럴 때 방법은 현금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네. 두들겨 맞는 거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 미국 증시도 보면 뭔가 신고가 하지만 내부를 들여다보면 저기도 불안해요. 하나그룹이 이제 제일 리스크가 높아진 상태가 된 것 같아요. 종전 가능성의 에너지가 나올 거고 현실화될 때 가장 숏이 뭐예요? 방산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가장 안전한 게 저는 그간 주도주라고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사실 이달 들어서 좀 많이 쉬고 있기는 합니다, 대표님. 아니 간단히 예를 들어서 제가 요새 최근에 일주일 단위 그 APR로 눈에 콩가루 씌어서 화장품 관련해서 K뷰티하고 난리를 치잖아요. 그래갖고 야 이제 또 한알령도 해제된다 또 뭐 여러 가지 그래서 APR은 너무 급등하니까 못 사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코스맥스라든지 달바그로발이라든지 다른 화장품 관련주라든지 K뷰티와 관련된 종목들 사신 분들 일주일 만에 거의 20에서 30% 짱또 맞았을 겁니다. 이것도 가만 보면 판을 만들어 놓고 털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이런 그 시장에서 나오는지를 우리는 매도자의 시각으로 우리 개인 투자자는 매도자의 시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계속 제가 파생시장 얘기하는데 이게 평균값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거 한번 보시죠. 이게 3280대 갔을 때 444, 그러니까 445라고 치죠. 단번에 26포인트 뺐다는 얘기는 이게 거의 실질적으로 200포인트 이상 뺐다는 얘기인데 삼성전자 SK하이닉 덕분에 지수는 그렇게 안 빠졌어요. 네. 그래서 26포인트 빠진 다음에 제가 이게 A파동입니다. 그리고 B파동이 어디까지 가나 보고 이제 C가 나올 겁니다라고 계속 얘기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지금 요게 어저께까지 439까지 갔어요. 그리고 이 파동을 보면 이때도 보시면 아침에 급등을 시켜요. 그래서 439까지 갔다가 오후장에는 여기는 또 해프닝이 있었어요. 아침에는 50억 된다고 그러다가 청와대에서 뭐 다른 얘기 해갖고 10억 이렇게 해서 완전히 9점에서 7포인트 이상 빼면서 급락을 시켰어요. 근데 CPI가 또 생각보다 시장에 긍정적 반응 나오니까 야간 시장에서 이 CPI 때문에 급등해갖고 오늘도 시장은 올라서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뭐예요? 436에서 432까지 급락시켰다가 막판에 또 땡겨버려요. 네. 그러면서 현선물에서 거의 매수 에너지를 굉장히 커요. 근데 저는 이 매수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갖고 왔다 갔다 하고 그 외에 이제 문제되는 종목들 건설이라든지 뭐 그동안 급등했던 것들은 오히려 숏에 급락을 해갖고 지금 지수단을 가만히 보면 괜찮아요. 근데 내부로 가만 들어보면 치명상 입은 종목들이 너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렵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이렇게 신중하게 생각해 보죠. 이런 현상이 끝날까요? 단기간에? 아니, 더 심해질 것 같아요. 저는 더 심해질 것 같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대표님? 그러니까 간단히 예를 들어서 미래가 안 보이는 거죠. 미래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 간단히 예를 들어서 저는 세수가 부족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도 지금 이제 내부적으로 정권을 잡고 들여다보니까 내가 집권할 동안 돈을 예를 들어서 한 200조를 써야 되는데 곳간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들여야 될 때 다른 방법이 있어요. 기업에서 뺏는 방법, 개인들한테 뺏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들이 아니면 좋으면 다 돈 벌어갖고 세금 많이 내고 회사 이러면 괜찮은데 그런 형태가 아니니까 저는 요새 어떤 뉴스를 보면 국세청 저승사자들 조심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요. 앞으로도 지금 오늘 그 뉴스 한번 보면 국세청 조사 들어가는 뭐 중앙첨단소재인가 뭐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근데 이게 지나간 거 조사한 거예요. 네. 근데 그때 29개 기업을 조사했대요. 그래서 그 중에서 하나를 해갖고 국세청에서 또 고소하거나 감독이 나오면 나머지 28개는. 그럼 이것도 뒤집어 보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나올 건 또 뭐가 있지?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저는 연예계에도 퍼질 거고, 그 다음에 또 세금 추징 안 내신 분도 계속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이제 주식 부분도 있지만 부동산 부분에도 나올 것 같고, 이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그 매도자의 시각일 때 가진 분들의 시각입니다. 이분들이 이제 깝깝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은 기업대로. 그 다음에 이렇게 미래가 보이는 거죠. 작은 계획을 세워갖고 뭔가 투자해서 할 텐데 앞으로 6개월 동안은 나는 이거 스톱 투자보다는 회수 내지는 현금화. 이게 지금 우리 시장, 우리 그 한국을 지배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갖고 어떤 전략이냐면 그 반사 이익을 받는 빈집털이 그걸 잘 찾아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전에 한번 이 그림을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지난 그림인데 여러분들 한번 이 그림 어디냐 빨리 나와라. 우리나라의 성장성이 발목 잡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가 위쪽으로 올라가는 상황이 그려지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성장성도 중요하지만 네. 저는 그 미국과 중국의 이 그 국가 자본주의가 붙어갖고요. 이게 갖다 얘기해서 깡패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너의 거를 내가 뺏겠다. 힘의 논리로. 내가 급하다. 나의 미국도 부채 갚으니까 네가 대신 갚아라. 근데 내가 갚을 수 없으니까 널 뺏어다가 그동안 보호해 줬는데 아니 내놔. 그러면서 여기에는 그 합리적인 논리가 없는 것 같아요. 힘의 논리로 전 세계가 붙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미국이나 중국이나 이렇게 얘기하면 죄송하면 똑같다고 봅니다. 중국도 국가자본주의고 미국도 국가자본주의로 가는 것 같고 이거에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25일 날 그거를 뭐라 그럴까요? 이제 받으러 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25일 날 그 우리 대통령이 이제 미국 그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서 어떤 또 영수증을 받아낼지 저는 그게 갑갑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시장을 가만 보면 급등한 게 제가 이제 이 그림을 전에 한번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원전, 조선, 방산, 전력설비, 스테이블코인 6 조선주만 요번에 그 시간만 빼고 다 급락할 것 같다. 그리고 소부장이나 2차 전지나 우주항공이나 그동안 소외됐던 가치주에서 빈집털이나 하자 이런 논리가 그런데 지금 가만히 보면 3개월 동안 이 논리가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소부장주에서 그동안 남은 게 이제 삼성 밸류친 다음에 이제 애플과 폴더폰 남은 것 같은데 오늘 폴더폰 관련주들이 급등한 게 딴 이유 아니에요. 간단히 얘기해서 미국이 수권법으로 중국 때린 거예요. 그래서 BOE 그 테크놀로지 그 디스플레이나 이런 것들이 때문에 그 무거웠던 LG 디스플레이라든지 BH라든지 덕산 네오록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의 20% 저라 오늘 그것도 때리라고 그랬습니다. 연속성을 안 보십니까? 이거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말씀을 해드리면 미국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중국의 1위 디스플레이 업체인 OLED 패널 업체가 약 15년간 퇴출될 위기에 처했다라는 내용이었고요. 반사 이익을 국내 LG 디스플레이나 삼성 디스플레이 쪽으로 입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관련주들의 급등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저는 연속성 안 봅니다. 이게 또 계산하잖아요. 15년 동안 우리가 이게 또 판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지금 덕산 네오록스가 딱 그 이제 거의 45,000원, 이제 5만 원이 언제였더니 거의 3년 전 가격이에요. 3년 전 가격. 네. 그러니까 3년 동안 고생하셨던 분이 이제 거의 그러면 그걸 견디신 분들 괜찮은데 그럼 바닥권에 있는 분들은 이게 굉장히 단기간에 큰 수익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연속성보다는 요번에 늪에서 빈집털이에서 급등하는 것들은 그냥 현금화 좀 시켜놓고 다음 그림의 다음 빈집으로 가는 게 투자 전략에서는 더 효과적인 것 같지. 야 이제 이게 수익성이 앞으로 15년간 벌어들일 거니까 이거 계산해갖고 앞으로의 미래에 벌어들일 돈 갭하기 EPS 계산해서 이게 여기까지가 이런 계산하지 말자고요. 요새 장의 특징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요게 그 갖다 얘기해서 애플 모멘텀의 이 국가수권부 요거는 저는 전에 한번 그 우크라이나 재건해갖고 반짝해갖고 급등했죠.
이것도 연속성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다음에 한 2, 3일 정도 에너지는 나오고 또 다른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그리고 25일 날 또 말의 워딩이 뭐가 나오나를 보는 게 거기서 오히려 이런 생각을 또 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조선업이 이제 가장 큰 한 이슈예요. 이제 갖다 해서 빅딜 할 때 그나마 미국을 뭔가 할 수 있는 거리가 돼요. 근데 저도 조선주도 이제는 저는 매도를 권하겠습니다. 뭐 HJ 중공업도 이제 당연 넘어갔고, 네. 그 다음에 H 현대 중공업이라든지 이게 이벤트가 많거든요. 이제 필리 존스에 또 대통령 하시고 또 트럼프도 와서 이제 그것밖에 없는데 나는 이거의 반대 에너지는 중국 같아요. 중국. 그러니까 이 중국이 또 어떻게 반응할지 지금 서해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남중국해의 전략을 중국이 서해에다가 지금 신고 군사적인 에너지를 계속 거기다 투입할 겁니다. 이거를 미국은 주한미군의 성격 바꾸면서 자신들의 에너지보다는 우리와 일본을 거기다가 대서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 거지. 간단히 해서 이게 대치점이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거는 정승절 9월 3일 날 판단하는 게 더 정답이 아니겠나. 9월 3일 날 딱 시진핑하고 거기에 누가 서 있는지 마루에 네. 그 다음에 그때 워딩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만약에 요번에 대통령하고 정상회담 나온 다음에 워딩이 1,500억의 조선주 펀드가 있지 않습니까? 이 주체가 누가 될 건지. 우리는 당연히 우리 거라고 보고 우리가 들어가서 만약에 이거에 대한 투자나 우선순위나 금융으로 보는데 이 트럼프가 또 이거 내 마음대로 쓸래. 이거 우선순위를 여기부터 이게 약탈 경제 비슷하게 만약에 이런 거를 우리가 상상지지 않았던 거를 요구하거나 우선순위를 바꿔버리면 이거는 간단히 해서 조선주 기대했던 것들에 갑자기 엎어치기가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중국 관련 엔터나 또 카지노나 이런 것도 하지 말라고 자꾸 예를 들어서 저는 롯데관광기업의 7,000원짜리가 지금 18,000원 갔는데 잘못하면 12,000원까지 부러질 수 있으니까 이거 하지 말자는 것도 갑자기 한알령 풀고 이제 단체 관광객 와 이러다가 이게 기대가 아니고 완전히 반대로 제2의 한알령이나 사드나 간단히 해서 서해나 군산한행의 패트리어나 사드 얘기 나와버리면 이게 앞뒤면이 어떻게 될지인지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거든요. 그건 지금 시장은 그런 것까지 다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오늘 이제 갖다 해서 소부장에 폴더폰 관련주 급등하는 것 같고 뭐로 가자 그랬냐면 남북 정상회담 관련주로 가자 그랬습니다. 엉뚱하죠, 좀. 이게 남북 정상회담에 옛날 문재인 대통령 정부 때 움직였던 게 딱 보면 특수건설, 부산산업, 현대건설, 현대엘리베이터, 이 남북 경협주인데 이게 성격이 좀 바뀐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정부가 분명히 하나의 반대 카드를 얻어올 수 있는 게 트럼프도 분명히 이 카드를 쓸 겁니다. 우리 대통령이 가갖고 조선주 갖고 딜을 할 거고 그다음에 주한미군의 성격과 관련된 건 우리한테 상당히 치명적인 얘기들을 막 할 것 같아요. 네. 이거를 중국이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분명히 북한 카드를 우리도 요구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러시아하고 북한이 먼저 만나는 것 같고 그다음에 15일 날 또 푸틴하고 트럼프가 만나지 않습니까? 여기서 뭔가 알라스카나 자원개발이나 이 부분이 또 거론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15일과 25일 사이 또 우리 대통령께서 이건 굉장히 우선순위를 잘 하신 것 같아요. 23일, 23일 일본 정상회담부터 하고 말을 맞춘 다음에 가시는 것 같아요. 이게 간단히 그리고 CPTPP에 들어간다. 이게 이제 우리가 영토 경제 영역의 영토 확장이거든요.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것 다음에 뭐가 나올까 할 때 미국이 때리면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게 CPTPP를 우회 전략으로 해서 갈 수 있는 섹터가 뭘까? 그 다음에 이거에서 관세라든지 물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 그 다음에 뚱따지 같지만 이 분명히 알라스카는 들어와서 니네들이 파갖고 갖고 갈 테니까 전 여기서는 이제 포스코 그룹이
주가 될 것 같고 한국가스공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동안 눌렀던 거를 그쪽으로 이동하는 전략. 그리고 이제 조선기자재라든지 조선주가 너무 급등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후발주를 찾아내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조선기자재 중에서 후발주나 그다음에 이제 강관, 피팅 이런 것들이 이제 남아 있는 것 같아서 여기서도 그러니까 어떤 건 선택하고 예를 들어서 조선기자재, 한국카본, 통성화인텍, 그다음에 태웅, 태광 이제는 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화성밸브라든지 한선엔지니어링이라든지 이게 꼭 HJ중공업 같은 느낌이 들어요. 맨 처음에 막 눌렀다가 나중에 분출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이 남아있는 것들을 가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뭔가 그 반사 이익을 그러니까 중국 때리기 할 때 우리가 반사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거 그리고 중국 때리기 할 때 우리가 같이 때려 맞아갖고 피해보는 거는 피하기 이런 거를 구분해야 되니까 이게 시장 난이도가 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방법은 현금 갖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9월 25일까지? 10월 말까지. 10월 말까지. 에이펙까지. 그리고 나서 네. 두들겨 맞는 거를 찾아내는 거예요. 요번에 건설주들 막 두들겨 맞잖아요. 화장품주 두들겨 맞잖아요. 이런 게 두들겨 맞을 때 거의 단기간에 30 내지 50% 두들겨 맞아요. 그럼 거기서 들어가 보는 겁니다. 오히려 악재가 나올 때 네. 들어가서 거기서 또 투자 전략을 수립해서 뒤풀이 파동을 노리는 게 어떻겠나. 한번 이 샘플을 한번 보실래요? 제가 이제 그래서 이 그림을 여러분들한테 좀 갖고 와봤습니다. 앞서서 하신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 9월 15일에 9월 3일이죠. 9월 3일이요? 9월 3일이 전승절. 네, 전승절이 네, 있고 그때 보고 또 그다음 우리 이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25일에 워싱턴 DC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그 이전에 23일과 24일에 방일이 결정돼 있고 여기서 이제 일본 정상과 만날 텐데 일본 주도의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CPTPP에 가입할 가능성까지도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 중국과는 조금 더 멀어질 가능성도 점쳐두고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된다. 그게 중국을 갖다 해서 우리가 네. 선택을 지금 못하게끔 될 것 같거든요. 지금 미국이 그렇게 만들 것 같고. 네. 그럼 우리는 우회 전략으로 중국 못 들어가는 거를 간단히 해서 옛날 중국이 미국 갈 때 베트남을 통해 갖고 우회 전략으로 돌렸듯이 CPTPP로 들어가 버리면 거기 시장도 있지만 거기 시장은 물론 작지만 그냥 예를 들어서 거기가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뭐 이런 쪽, 그 동남아시아 쪽 그리고 거기를 거점으로 그리고 캐나다 네. 이렇게 캐나다가 있어요. CPTPP에. 네. 그러니까 뭔가 약간 그 미국을 우회할 수 있는 시장 마켓을 그 선점하는 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CPTP 그쪽에 공장이 있는 기업이 뭔가를 또 뒤지는 게 또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 OEM 방식의 그 기업들이 있는 반면 삼성전자하고 LG전자가 있습니다. 거의 그 바전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베트남에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관련된 에너지를 이용하는 게임. 그래서 오히려 제가 그 전략 때문에 오히려 천하단타대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단탄하시는 거야. 금액 베이스로 이 급등한 종목들 잘못 따라가고 순식간에 20, 30% 짱또 맞거나 테마주에서 잘못 내가 매매했는데 갑자기 악재가 나오거나 국세청 조사 들어가거나 뭐 간단히 얘기해서 이상한 얘기 나와서 검찰 불려 들어가거나 뭐 이런 거 나오면은 골 때리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피해내는 게 어떻겠나. 그래서 저는 지금 10월 달까지는 여기 A 패턴 종목 지금 아무도 떠들지 않거나 바닥을 기는 종목 항상 강조를 하시죠. 예. 네. 이게 이제 2차 전지도 거의 이제 팔자 쪽이고요. 이제 소부장도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폴더폰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매도 전략이고요. 여기가 이제 우주항공이나 로봇 남았습니다. 자율자동차 남았어요. 요거 그쪽으로 이동하거나 아니면 북극 항로 남았어요. 북극 항로. 그러니까 그쪽 하거나 아니면 이 포포수 급락하는 종목. 이건 약간 선수 감각이 좀 필요해요.
포포스 급락으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제 이런 종목들을 예서 코스맥스 한번 보세요. 당일간에 30% 빠졌거든요. 저라면 요거 옛날같이 12만 원, 이게 A 패턴일 때가 12만 원, 14만 원이었거든요. 여기는 안 옵니다. 암만 악재고 뭐 하더라도. 그러면 요번에 어디까지 움직일 수 있냐면 18만 원이나 17, 여기까지는 순식간에 올 수 있어요. 저는 여기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의 전략은 뭐냐? 고점 돌파 못해요. 그러면 여기서 10%나 20% 정도의 에너지는 1개월에서 3개월 코스에는 분명히 한 번은 줄 것 같거든요. 그럼 그때 단타 게임을 하는 에너지가 요 바닥권에 사갖고 기다리는 에너지가 비슷하다고요. 요런 트레이딩 감각을 지금 건설주들이 DLNC가 지금 여천 NCC 뭐 부도난다 해갖고 지금 그쪽도 아주 그냥 폭락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요새 사망자 한 명만 나오면 뭐 또 영업정지된다 뭐 이렇게 해갖고 뭐 지금 난리지 않습니까? 그런 종목들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는 DLENC가 그 어느 가격대 오면 해볼 생각이냐면 이것도 30 내지 50%를 카운팅을 해보는 겁니다. 한번 보시죠. 이 수직 급락하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5만 원 여기서 하지 마세요 원전 갖고 가는데 이때도 NCC 여천 이 부분이 알고 있었던 내용입니다. 근데 이게 터지니까 난리치고 또 사망자가 나오니까 또 지금 이런 수직 급락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급락하는 종목은 바닥 패턴이 이게 상황이 바뀌기 전까지는 V자가 안 나와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DLENC나 DL이 35,000원과 38,000원은 가격 메리트 있다고 봅니다. 여기서 사서 여기서 이제 다지기가 들어갈 거예요. 그러다가 뭔가 그 여천 NCG 문제가 매듭을 짓거나 아니면 서로 타협을 보거나 아니면 이제 여러 가지 이런 마이너스 부분이 플러스 되고 여기 또 다시 원전 호흡이 다시 들어가거나 하면 요거 떨어진 거에 반 정도는 또 회복을 해주지 않을까. 그런 전략이 B 패턴 전략에서의 뒤풀이 파동. 네. 그러니까 A 패턴을 할 거냐 급락하는 거를 이런 거는 그러니까 한 번에 사시면 안 되겠죠. 대표님, A 패턴, B 패턴도 모르겠다. 이런 제거법으로 어떤 종목들이 노이즈가 낄 만한 종목인지도 모르겠다 하신 분들을 위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좀 큰 금액으로 진폭을 작게 해서 매수하고 매도하는 전략도 유효하다는 말씀을 주셨었잖아요. 그렇죠. 한 주 동안 흐름이 어땠는지 그리고 아직도 그 전략이 유효한지도 함께 봐주십시오. 아니 3개월 동안 그 전략이 또 가장 제가 네. 그 큰 자금 운영하신 분들 또 기관들한테 제가 파생 매매하니까 네가 그래도 타이밍은 그런 데는 맥점 잡으니까 타이밍만 좀 잡아라. 그래서 이번에 SK하이닉스를 25만 원, 25만 5천 원, 25만 원, 24만 5천 원에 매일 넣어놔봤습니다. 그러니까 큰 자금들은 10억씩 넣어보는 거예요. 네. 25만 5천 원, 25만 원까지 체결이 됐어요. 전번 주에요. 오늘 다 때렸습니다. 오늘 다 때렸어요. 27만 원, 27만 5천 원, 28만 원을 넣었는데 27만 9천 원까지 가고 그 1천 원을 안 주네요. 그래서 내일 정도에 또 팔리나 볼 생각이고 삼성전자 어떻게 했냐면 6만 9천 원, 6만 8천 원, 6만 7천 원. 네. 6만 9천 원, 6만 8천 원 사이는 들어왔는데 6만 7천 원은 안 빠졌어요. 요거 7만 2천 원하고 7만 3천 원인데 7만 2천 원짜리는 팔려요. 7만 3천 원은 내일인가 모레 주면 또 팔 거고 뭐 이런 트레이딩을 계속 할 생각입니다. 근데 그거는 왜 자주 나올 수 있는가 하면 이번에는 이제 인플레이션이나 이 지표보다 저는 이제 고용 지표가 가장 핵심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고용 지표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잭슨홀 쪽으로 가야 될 것 같고 고용 지표 나올 때 마디 때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장이 나올 거예요 분명히. 또 하루 만에 50에서 100 부러지는 장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고용 지표가 생각보다 좋지 않게 나왔을 경우에. 그렇죠. 네. 그러면 파생 쪽에서 그냥 엎어치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럼 7만 3천 원짜리 예를 들어 100포인트 빼기 쉬워요. 삼성전자 2천 원만 죽이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체감지수가 뭔가 그렇게 크게 해서 왕창 빠지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 2천 원, SK하이닉스 10,000원에서 15,000원만 빼도 지수를 전번같이
100에서 120을 부러뜨릴 수 있는 변동성이 1조에서 2조만 때려도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또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 동안 떨어지면 올라가고 올라가면 벽에 맞히고 그러면서 내부적으로는 틈에 나오는 게 막 생기고 그러면서 종목은 계속 회전되고 그러니까 이런 장이 계속 그 사람의 그 진을 빼는 느낌이 아닌가. 그리고 저는 정부의 시각은 바뀌지 않는다고 봅니다. 저는 세수가 진짜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갖고 요번에 이제 그 다른 안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 세수 부분에 어떤 다른 보관이 나오기 전까지는 저는 그냥 10억을 가정을 하고 전략을 짜겠습니다. 그러면 대충 한 빠르면 9월 말 아니면 11월 달이면 이제 이 노이즈는 가실 것 같고 그러면은 그때쯤에 이제 에이펙도 끝날 것 같고 그다음에 미중 간에 여러 가지 휴전한 게 또 90일 휴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또 다시 만기 들어올 때쯤에 내년도 볼 때 이제 내년도는 이제 선거 시즌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우리 지방선거, 미국도 중간선거. 그때는 뭔가 좀 그 방향성을 주는 에너지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시가 상위 종목들 중심으로 그냥 천하 단타 대회를 하시든지. 네. 그러니까 그 자금이 있어야 돼요. 갖다 여기서 어느 날 갑자기 100포인트가 부러지는 거예요. 그때 겁나서 도망가는 게 아니라 그때 사는 겁니다. 근데 사는 게 뭐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라든지 아니면은 대표성 종목들. 제가 하단에 패턴에 있는 종목들이요? B 패턴? 아니요. 시가 20개만 해야 돼요. 그거는요. 그러면 제가 단가를 한번 정해 볼게요. 네. 3반은 100만 원 깨면 귀신같이 10% 줍니다. 현대차는 20만 원이면 귀신같이 10% 줘요. 그리고 기아는 9만 원 하면 귀신같이 10% 이상 주고요. 그 다음에 셀트리온은 16만 원만 오면 18만 원 줘요. 네. 그 가격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바스켓 매매로. 그래서 시가상위 종목들하고 이제 거기서 2차 전지는 빼셔야 돼요. 너무 올렸어요. 엔솔 26만 원짜리 거의 40만 원 갔으니까 얘는 32, 3만 원 오지 안 할래요. 그러니까 이미 급등한 것들은 또 시가상위 종목들에서는 피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은행주도 하지 않으시는 게 나아요. 요번에 갖다 얘기해서 세법이라든지 그다음에 지주사 이런 부분이 다 뭉거졌으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은행이나 증권주는 안 하시는 게 낫고 그럼 시가상위 종목들에서는 미국과 연결해서 뭔가 끌게 그래서 가장 제가 하는 게 현대차 기아보다 현대 글로비스하고 현대 오토베 갖고 롱숏 하는 게 제일 속편하실 겁니다라고까지 계속 얘기하는 게 이번에 현대 오토베가 19만 원일 때 현대 글로비스가 14만 원이었어요. 이게 15만 원 오니까 이게 17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제 글로비스가 이제 또 거버넌스로 막 얘기를 해요. 그럼 17만 원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오히려 요거를 이제 현대 오토웨버로 가는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정의선 회장님 글로비스는 20% 있고 여기는 7% 있고 그러면서 이제 분명히 미국 공장 질 때 보스턴 다이너스 문제 풀어야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때 이거 롱숏 하시는 게 이것도 갖다 해서 억 단위로 트레이딩 하셔도 훨씬 낫다고요. 그러니까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나는 진짜 A 패턴, B 패턴 모르겠어. 그리고 이렇게 급락하는 것들은 겁나서 못 들어가겠어 할 때는 갖다 해서 박스에 바스켓 매매에 들어오는 거. 시가상위 예. 종목들. 그리고 최적의 종목이 포스코 홀딩스입니다. 이번에 34만원에서 30만 원 왔어요. 네. 28만 원, 30만 원이면 이거 분명히 20% 줍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하나그룹은 하지마 전략이고요. 그 다음에 포스코 그룹이 저는 요번 이제 자꾸 나올 것 같아요. 요번에 15일 푸틴하고 트럼프 만나고 나와서 워딩. 그 다음에 또 우리 정상회담 여기에서 우리는 북극 항로를 장기 플랜으로 우리 정부도 선택을 할 것 같고 러시아나 미국도 북극 항로를 장기 전략으로 선택할 것 같고요. 그래서 우크라이나를 저렇게 강제로 저렇게 본인들은 상관없이 둘이 강대국이 만나갖고 마음대로 하는 그 이유도 이게 다 나는 자원개발 같거든요. 대표님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만나서 사실 표면적으로는 우크라이나 종전이나 휴전이 논의가 될 거라고 보이는데
거기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알래스카 자원 개발 쪽으로의 이야기가 더 이슈가 될 것이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예. 나는 그게 더 속마음이 아닐까. 아니, 가까이서 우크라이나 없이 너 땅 이거 주고 해. 그러면 우크라이나 그 젤렌스키가 그걸 따를까요? 그러니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 유럽 그 연합에서도 이해관계가 또 상충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다음은 이제 러시아가 요거 땅 갖고 간 다음에 자기네들 또 노이즈 일으키면 어떡하지? 이런 부분도 분명히 또 그 정치권의 에너지에서 분명히 나올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당장 해결은 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종전 얘기 나오고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그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가면 두들겨 맞고 하는 이유도 에너지가 그렇게 크게 나오지 않는 것도 그 이유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속마음은 저는 북극 항로와 알래스카 개발의 그린란드 이것부터 먼저 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푸틴은 이번 기회에 뭔가 땅을 고정화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수순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그 에너지가 저는 그 두 정상을 만나게 한 그 이해가 맞아갖고 만난 그 흐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15일부터 25일 사이에 나오는 워딩은 네. 저는 글로벌 매트릭스를 보면은 좋게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각각의 이제 환율 전쟁으로 들어가는 그 상황이 우리가 스스로 환율 전쟁을 대비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미국이 이제 그 부채가 늘어난 속도를 이제 강제로 어떤 요구를 할 건가. 이제 지금 보면 우리나라한테 뭐 알래스카하고 들어와서 투자해. 근데 분명히 하나 남은 게 있어요. 뭘까요? 채권이요. 저 부채 장기치 저 부분 사줄 수요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강매밖에 없어요. 전 세계에서 10년짜리 국채를 강매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럼 강매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일까 할 때 요새 뭐 스테일코인이나 100년 채권 뭐 이렇게 해서 강제로 단기 채권에서 만약에 이 부분이 정상회담에서 나오면 이것도 골 때리게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게 군사적으로 위협하면서 할까? 뭐 이런 부분도 우리가 미리미리 생각을 하고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가장 큰 걱정이 이제 그 부채가 늘어나는 속도 쟤네들이 그걸 커버를 못 하거든요. 지금 계속 관세로 뜯어가는 것 같고 그나마 커버가 되지만 이 부채 그 속도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우선순위를 잡을 거고 이제 이번에 관세로 된다면은 그 다음에 뭐냐면 이제 각계격파 품목별로 들어가 버리거든요. 저는 이 품목별이 더 무서워요. 관세는 그냥 15% 이게 통이잖아요. 그럼 품목별로 해서는 이제는 각계격파로 들어와 안 들어와. 그러면 안 들어와? 그럼 말 바꿔갖고 다시 그 원초적인 거를 엎어버리는 전략과 나라도 분명히 생길 거라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예측 가능하겠나. 그러니까 이게 갖다 해서 이 논리적 방식으로는 예측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맞은 다음에 행동하자. 이게 현금화 전략이에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네. 지금 남은 게 포스코 그룹주다라는 이야기 하시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네. 포스코 홀딩스를 이제 계속 눈여겨보고 계셨던 분들은 생각보다 주가가 빨리 오르지 않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대표님. 그렇지만 뭐 하나그룹이라든지 여타 다른 그룹주보다는 ETF로 보더라도 상승률이 더 높을 것이다라고 보는 그 의견 자체는 계속 가져가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는 하나오션도 안 하고 하나그룹을 왜 안 하냐면 이런 2차 것들 전지도 그렇고. 이런 게 DLH 같이 하면 어떻게 하실래요? 저는 이제 제가 한 달 전부터 김건희 특검 관련된 스치는 거는 옆에도 가지 말라 이렇게 계속 강조하는데 네. 이제 뭐 서희건설 3부터 서희건설은 거래정지까지 나가잖아요. 그리고 요새 이제 그 세부적으로 거기에 이제 옛날 사람들 타짜들이 많아요. 옛날 그 라임 사태나 이런 것들 연결고리에 그 에너지들이 다 거기에 엮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까지도 들어가는데 근데 저는 이제 그 오늘 그 김건희 전 분이 그 영부인이 그 구속당하지 않았습니까? 네. 저는 이제
이 뉴스가 걱정이 돼요. 오늘 새로운 뉴스가 나왔습니까, 대표님? 아니야. 그 새로운 뉴스보다 네. 2023년 7월 13일 날 우리 대통령 이 사진 하나 보시죠. 여기 뭐죠? 폴란드 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방산주 원전주가 그 2024년 7월 달 기억나시죠? 이때부터 원전주 날아가고 뭐 다. 그런데 저는 이제 여기에 관련된 대표 기업들, 여기 같이 가신 분들이 다 하나그룹, 그다음에 LS그룹, 대표 현대건설, 현대로텐, 이것도 하지 말자는 쪽입니다. 이제는. 왜냐하면 이제 특검이 이제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불러드릴 게 전 이 그룹 대표 그룹들이 이제 거론이 되나 볼래요. 여기 갔을 때 여기에 이때 국방부 장관 그리고 여기에 연결돼서 등등등등. 그러면 어떤 얘기가 나올지 지금은 소규모 기업만 나오잖아요. 네. 국가 재원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굵직한 것들 나오면 어떻게 해요? 별 생각 다 하죠. 그래서 하나그룹 플러스 하나그룹 하지 말자. 거기에 현대건설과 현대로텐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거네요. 다. 그러니까 거기서 가장 안전한 게 저는 포스코그룹 같아요. 포스코그룹 여러 가지 노이즈에서 좀 제외될 수 있을 만한 그룹이네요. 그렇죠. 네. 주인이 없고 공기업이고 약간 그리고 지금 미리 매를 맞은 것 같아. 포스코 ENC가. 그리고 미리 매를 맞은 것 같고 그다음에 북극 항로에 이거는 2028년 다음 대선용이고 중간선거용이고 큰 그림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제조가 저 미국으로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거의. 그러면 우리가 살 길은 지금 북광 물류예요. 네. 싱가포르 에너지를 우리가 뺏어와서 우리 부산항이 그 거점 만들고 이 싱크탱크가 현점 싱크탱크 그거를 주도적으로 하려고 그래요. 그럼 그 에너지의 중심이 포스코 그룹이에요. 그리고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이런 공기업들이에요. 그럼 그 에너지를 집중하는 게 더 낫다. 왜냐하면 지금 그동안 3년 동안, 그러니까 하나그룹이 이제 제일 리스크가 높아진 상태가 된 것 같아요. 지금 일단 그 하나 디펜스부터 먼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이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로 가고, 하나 이쪽 관련된 이제 이때부터 에너지가 큰 그림이 나온 거고, 그 다음에 15일 날 푸틴과 트럼프가 만나는 게 결국적으로는 길게 보지만 이제 언젠간 종전 가능성의 에너지가 나올 거고, 그러면 종전 에너지가 아직은 불확실하지만 현실화될 때 가장 소시 뭐예요? 방산이잖아요. 근데 3년 동안 이 방산주나 전력 설비를 3년 동안 월봉으로 한번 보시죠. 그럼 어마무시한 에너지가 나온 거거든요. 이게 다른 흐름에 그 갖다 해서 3년 주기설이 있거든요. 네. 3년 동안 이 에너지, 그러니까 이것도 매주마다 3년 동안 펀드 매니저 중에 최고의 실력, 그러면 돈 큰 사람들 걔 안 맡겨요. 이제 걔는 이제 실패할 일만 남았고, 그동안 3년 동안 죽순애가 누구야? 이게 사회적인 현상에 이상한 또 논리가 거기서 작동하는지 볼래요. 3년 운빨이 하나그룹이 이제는 포스코 그룹한테 뺏기는지 한번 볼래요. 이것도 투자 전략일 때 별 생각 다 한다지만 실적으로 큰 자금이 움직일 때 이 급등한 것들이 갑자기 생각지도 않았던 우리가 지금 급락하는 종목이 상상 이상의 생각할 수 있었던 변수에 나왔습니까? 급락하니까 이것 때문에 급락했습니다. 이게 또 새로 나왔습니다. 해갖고 급락을 하고 설명을 듣잖아요. 네. 그러니까 설명 듣기 전에 이런 생각인 거죠. 가장 많이 오르는 게 최대 악재예요. 그리고 여기에 엮일 수 있는 이제 조사가 들어가잖아요. 이제 굵직한 기업들이 들어가는데 저는 이제 세수가 부족하다는 게 나는 거기서 가장 큰 문제일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는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가나도 볼 거고 이런 부분도 미리미리 생각하시는 게 어떻겠나. 좀 쌀벌한 얘기 같이 들리시겠지만 우리는 미리미리 대비하셔야 할 것 같아요. 지금 미국도 그냥 강압적으로 지금 때리는 에너지인데 이게 지금 세상이 국가 자본주의가 강탈 경제, 약탈 경제입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현재 우리 정부도 뭔가 목표를 갖고 추진해야 되잖아요. 그럼 추진하는 쪽에 집중하고 그 재원이 없을 때는 다른 것들은 마이너스가 될 거라고요. 이 마이너스 에너지에 속한 건 피하는 게 정답인 것 같아요. 네. 그거를
우리가 투자 포트폴리오를 세울 때 이거는 기업 분석이나 이거하고 전혀 다른 에너지입니다. 이렇게 시장을 접근하시는 것도 한번 다치지 않는 전략 중에는 가장 효과적인 전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표님 지금 말씀하신 이야기들이 다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칠 만한 이슈들인데 지금 미국 증시를 보면 S&P 500, 나스닥 모두 신고가란 말이에요. 그럼 미국 증시는 계속 오르고 우리 증시만 이렇게 조정을 받는 그런 그림이 그려질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미국도 같이 좀 이렇게 좀 내려오는 그림이 그려질까요? 미국도 지금 버티는 종목들 가만 보시면 엔비디아예요. 엔비디아. 네. 근데 엔비디아도 지금 계속 지금 중국 대리기에서 자꾸 피해 다니면서 이제 엔비디아도 15% 이런 논리 들어봤어요. 너 중국에서 수익을 내놔 15%. 아주 참 독창적인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또 이제 H20 쓰지 않겠다고 자체적인 반도체를 쓰겠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중국도 당연하죠. 아니 네가 해갖고 내가 사주면 그 미국 들어가는데 적한테 돈이 들어가는데 내가 하겠어요? 그럼 또 그쪽에도 또 다른 자꾸 바꿀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요새 미국의 M셀이 밑에 올린 건 테슬라하고 애플이에요. 시가총액이 큰 것들이. 네. 그래서 지수를 떨어지면 올라가고 떨어지면 올라가고. 근데 여기도 보면 이렇게 대롱대롱 매달렸다가 퉁 부러지면 또 V자하고 이런 현상이 계속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도 보시면 신고가인데 실제 수익률은 저는 거의 8% 10% 내기 시가상위 종목 갖고는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종목 선택이 거기도 타이밍이 중요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미국은 최근에는 알버말이라든지 네. 제가 이제 드론 관련주 조정할 때 드론 관련주라든지 그럼 박스 하단, 박스 상단에 박스 매매 이렇게만 권하지 그 미국 증시도 보면 그 뭔가 신고가 하지만 내부를 들여다보면 저기도 불안해요. 그리고 저는 파월의 옥리를 믿습니다. 저 보통 옥리가 아니세요. 대표님 이번에 7월 CPI가 어제 발표가 됐고 시장은 좀 환호를 하면서 증시가 올랐던 건데 그런데 이제 패드워치를 보면 9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빅컷을 하게 되면 시장이 스태그플레이션을 우려하게 되고 또 그렇게 되면 일본과의 금리 격차가 줄기 때문에 또 한 번의 엔캐리 트레이드가 나타날 수 있다 현상이. 그래서 그 주가가 또 급락할 수 있다라고 보는 분들도 계세요. 아니 근데 네. 나는 파월이 그걸 막아줄 것 같아요. 왜냐면 네. 90%잖아요. 그거가 확 70%까지 떨어뜨리는 게 파월이 떨어뜨리게 할 것 같아요. 근데 잭슨으로 해서 그 얘기를 해줄 것 같아요. 그럼 그 근거가 고용 통계 지금 막 막잖아요. 통계가 엉망이거든요. 그러면 고용 지표가 이제 핫 이슈가 돼요. 인플레이션보다 고용 지표. 그러니까 이런 논리죠. 거의 90% 거의 100% 합니다. 난 가장 위험한 지표 같아요, 그게. 예. 시장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계시는 거죠. 예. 잭슨홀이 그 판을 엎어버릴 것 같아요. 그래갖고 그 미국도 저는 이렇게 환호할 때 도망가자. 괜히 이게 여기서 큰 게임 나올 시장이 아니다. 저기도. 그리고 분명히 어디서 사겠느냐. 10년짜리 그 국채에서 사단이나 한번 나는 그 에너지가 분명히 나올 거고 저 트럼프의 국가 자본주의가 너무 일변도로 뜻대로 되잖아요. 네. 이것도 리스크입니다. 분명히 리스크예요. 그 뜻대로 되는 그 상황이 한번 삐그덕거리는 순간에 이게 다른 데서 뭉치게 돼 있어요. 브릭스 뭉치고 우리가 CPTPP로 이것도 약간 뭉치기 시작하는 징후들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가장 트리거가 저는 우크라이나 아니면 대만, 우리나라 같아요. 우리나라. 그게 10월 달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약한 연골고리에서 사단이 나요. 강한 연골고리에서는 사단이 안 납니다. 복잡계 시각에서 강한 연골고리가 나오면 변동이 없어요. 네. 근데 무시하거나 약한 연골고리 A 무시했던 거에서 이상한 회오리 바람이나 태풍이 나거든요. 이게 약한 연골고리 C홀이거든요. 네. 그 약한 연골고리가 저 우크라이나를 저렇게 강압적으로 저렇게 해버려요. 그러면 거기에서 내부적인 반동이 다른 데서 터진다고요.
어디서 터지나 한번 보자고요. 그게 또 양안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가 그 카드가 되는지도 볼 거고. 그래서 이게 9월 전승절에서 저는 10월 에이펙을 이 뭐라 그럴까요? 글로벌 매트릭스를 볼 때 상당히 임계점 같아요. 이게 이제 뭐라면 그 변동성이 끈 칼날에 있는 것 같아요. 네. 여기에서 뭔가 이게 아주 그냥 예측 불가능성의 회오리 바람이 점점 불어오는 것 같아서 저는 그래서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서학 투자자 그러고 우리도 그렇고 기본 배팅은 저는 50% 항상 현금. 그래서 항상 부러질 때 들어가자. 그게 최고의 전략일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도 빈집털이 된 것들이 순환 매매만 해보는 게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표님께서는 파생 시장의 움직임을 보면서 앞으로 주가 흐름을 예측을 또 하시는데요. 당장 내일 옵션 만기일이지 않습니까? 오늘 외국인들의 선물 현물 매수가 좀 강하게 들어왔는데 어떻게 좀 예상을 하고 계세요, 대표님? 그리고 또 10월 말까지는 좀 조심하자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을 또 기회로 이용해서 좀 수익률을 늘릴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할 것도 같아서요. 대표님 의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네. 간단히 예를 들어서 선물 기준으로 네. 요번 그 3,280단이 삼성전자가 지금 72,000원에서 가봤자 75,000원 같아요. 그러면 지금 한 3,000원이라고요. 네. 거기서 무슨 수익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시가상위 종목들은 요번에 100포인트 그 급락했을 때 들어가신 분이 수익 나는 거고 네. 요번은 오히려 다음 타이밍을 기다리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다음 타이밍을. 네. 그리고 C파동을 기다리시는 게 나을 것 같고 그리고 오히려 지금 그 지수 상관없이 아까 포스코 홀딩스라든지 포스코 AC ETF 포스코 그룹 그거를 오히려 저는 그쪽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쇼 걸릴 때 오히려 그건 롱 걸릴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하단에 들어온 게 가스공사 들어왔고요. 네. HMM 들어왔고 그리고 이제 넥스트리나 강간주들이 좀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피팅 업체들이 좀 들어왔고요. 그래서 그런 쪽 그리고 또 하나는 우주항공 쪽이 아직도 좀 남아 있어요. 우주항공 쪽. 근데 한국 우주 아니에요. 한국 우주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약간 캔커 에어로스페이스는 중소형 휴니드라든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 남아 있고 그다음에 AI 관련주로 한두 달 전에 각광받았던 코난 테크놀로지가 단기간에 제일 많이 급락했습니다. AI. 근데 이게 전환사채 희석화 전략으로 전환사채 무상증자 차익거래, 전환사채 차익거래라고 헤지펀드에서 유명한 전략이 있어요. 주가 급등시켜놓고 전환사채에서 그 전환사채 금방까지 죽여놨다가 거기서 또 제3자 유증하거나 또 지네들끼리 나눠간 다음에 또 땡겨놓고 팔아먹고 하는 그런 것들을 오히려 이용하는 그런 전략도 하나 필요하니까 AI 쪽에서 급락한 것들, 그 전환사채 단가 비슷하게까지 급락한 것들 그런 것들을 이용하는 매매. 이거는 조금 전환사채 시장이라든지 종목을 잘 아셔야 되는 부분들. 그리고 최근에 오늘 원택인가 갑자기 5,000원짜리가 13,000원까지 갔다가 갑자기 30% 급락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네. 미료 의연기기 AI 쪽. 이런 것들이 그동안 급등했다가 급락시킬 때 수직 급락할 때 하단 뒤풀이를 노리는 아까 비패턴. 이런 것들이 수익률 게임에서인데 이거는 선수적 종목이니까 일반들이 하기 힘들 것 같고 파생 쪽은 지금 양매수 롱숏입니다. 양매수. 특별한 방향성이 없다. 예, 양매수만 걸어 놓아요. 네. 그리고 저는 3,300 근처는 숏입니다. 그러니까 선물 매도. 네. 그다음에 325 정도면은 매수. 요새 325만 오면 돌려요. 그러니까 445와 325에 갇혔습니다. 그 20포인트를 이용하는 롱숏. 요게 지금 시장에서는 뭐 짧게 보면 3,100과 3,300에 갇혔다. 중간값 3,200 갖고 여기서 왔다 갔다만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10월 달을 좀 지나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파생 시장은 상단에서는 숏, 하단에서는 320은 롱. 그리고 양매수 전략이 근데 양매수도 네. 매일 하면 안 돼요. 만기일 전날만 하는 거예요. 네. 그건 왜 그런 거예요? 그날을 이용하거든요. 만기 전날의 변동성 하루밖에 안 남은 날을 갖고 그때 온 전투를 집중합니다. 그러니까 수익률이 많이 날 수 있다는 의미에서 변동성이 변동성을 크다. 네. 그러니까 큰 포인트를 이번에 26일 월요일이에요. 네. 월요일 위클리 옵션 월목 월요일 목요일을 잘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월목 요때만 그러면 투자는 어떻게 해요? 수요일과 금요일이죠. 양매수 전략은 하루 전날 하셔야 되니까 네. 그렇게 타이밍을 잡으시는 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표님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최근에 리튬 관련주가 강세인데 여기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간략하게 좀 여쭤볼까요? 거기도 이제 따라가시면 안 되지. 그러니까 리튬 관련된 종목들이 최근에 단기 수익률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요새 가타에서 오버슈팅 이렇게 수직 급등하는 것들 따라가지 마세요. 그러니까 리튬 관련주 지금 심지어는 우리가 65불, 67불에 사라고 했던 알보말이 85불까지 갔거든요. 그거 때려야죠. 그러니까 그거는 추격 매수 반대입니다. Thank you.